자, 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단어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미 직선은 중학교 때 한번 배우고 올라왔을 거야. 그치? 거기서 조금 추가되는 게 있고요. 공식도 하나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새로운 것들은 다시 또 어때?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보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하는 요령인데 직선의 방정식, 즉 좌표 평면에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x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1차 함수를 배우면서 같이 직선의 방정식이 응급이 됐을 거야. 듣지? 같은 것들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얘를 구성하는 가장 큰 두 요소가 뭐냐? 직선을 이루는 가장 큰 두 요소는 그 뭐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올 수 있어? 엄청 많지. 근데 거기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2인 직선은 세상에 한 개밖에 없죠. 따라서 기울기와 한 점이면 무조건 직선은 하나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그 직선이 뭐랑 뭘 알아야 돼? 기울기랑 한 점의 좌표만 알면 직선은 무조건 하나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치? 기울기가 m이고 어디?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y는 x, 미쳤다. y는 기울기 모르겠다, 그렇지? 너무 앞서갔네. 중학교 때 어떻게 봤냐? 중학교 때 안 그랬을걸? y는 기울기 아니니까 x 더하기 뭐 b라고 하고요. 이 점을 대입하면 b 값이 나오죠. 그렇게 풀었나? 그지? 이제는 그렇게 풀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합니다?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라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선생님? 아까 너네 말한 대로 B라 놓고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나온 거야. 그거를 이제 아예 그냥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것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 얘는 넘겨주겠죠, 그렇죠? y는 그걸로 많이 나타내니까. 그래서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입니다라고 이거 쓰는 게 더 편할 거야. 이렇게 썼다가 또 바꾸느니. 그치? 그래서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야. 기울기 주어지고 한 점 좌표 어느 점이든 상관없어요.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울기를 두는 대신에 두 점 주는 거야. 두 점의 좌표를 준다고. x5만 이렇게 뭔가? 야, 그러면 두 점 주어지면 기울기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는 x2 빼기 x5만 y2 빼기 y1만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구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공식 필요한 게 아니야. 마치 새로운 공식처럼 되겠지만 사실은 m 자리에 기울기를 바꿔 넣어서 구한 것뿐이라고요. 실제 문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기울기 먼저 구해놓고요. 그 기울기 가지고 이거 쓰면 되겠죠. 따로 외우지 마세요, 저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을 방정식 구합니다. 물론 자 x절편 a라는 얘기는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니 a, 0을 지난다는 얘기죠. x절편이니까 xb의 점이잖아. y절편은 0, b라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식의 모양을 조금 외우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결과가 뭐야? 기억나나? a분의 x, x절편분의 x 더하기 그러면 y절편분의 y는 1로 만드시면 되겠다. 자, 이건 좀 낯설지? 낯설지?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x절편, y절편 알려주면 우리는 어차피 좌표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기울기 구해서 집어넣을 수 있잖아. 한 점은요, 이나 이 점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만 알면 어때? 조금 더 빨리 직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지? 만약에 직선의 방식이 주어졌는데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2가 주어지면 이걸 y 꼴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는 뭐가 더 빨라? 아, x절편이 2군요. y절편이 3이군요. 둘 연결하면 이게 원래 직선이군요. 더 빨리 이룰 수 있잖아. 시간 단축이 중요한 건 이번 시험 통해서 많이 알았지. 많이 알수록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익숙지 않더라도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얘는 그냥 같은 공식, 얘는 별도니까 하나 따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는 1이야. 1. 오케이? 이렇게 하면 x절편, y절편 가지고 바로 만들 수 있다. 자, 어쨌든 간에 결국은 1번, 2번 같이 우리가 직선을 만드는 그 기울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기울기를 문제에서 주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기울기가 3인 직선거라 너무 시시하니까 잘 안 나올 거고요. 기울기를 주는 가장 많은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뭐겠냐? 평행과 수직을 이용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직선을 주면서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걸 구하라 이런 얘기다. 또 어떤 직선을 주면서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수직이 되려면 아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기울기를 찾아서 직선 만들라는 얘기겠죠. 기울기를 주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좀 생각하는데 중요합니다. 특히 나중에 2학년 때 하려면 너무 중요해. 뭐 직선이 한글 쓸까?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거는 각의 크기를 준다. 각의 크기를 세타로 준다. 뭐 하는 거야? 기울기 주는 거야. 각의 크기를 주면 그 각에 대한 무슨 값이 탄젠트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기울김을 이용해서 물어주셔요. 자, 직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됐냐? 그때 이 직선이 x가 만나면 각이 몇 개 생겨? 두 종류가 생기지. 이렇게 두 종류. 그 중에서 어느 쪽? x축의 오른쪽 방향에서 만든 이 각이죠. 그지? 만나는 교점에서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이 각을 세타라고 주면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 점 잡아서 수선 내리면 기울기는 뭐가 되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요거 분의 요게 기울기가 되죠.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거 분의 요게 바로 뭐야? 탄젠트 세타죠.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였으니까. 둘이 어때?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직선을 주면서 그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표현 안 바뀝니다. x축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의 크기가 얼마일 때 주면 그 각에다 뭘 취해버려? 탄젠트 값을 취해버리면 기울기가 되는 거야. 우리 탄젠트 값도 알고 있어요? 탄젠트 30도 승이 얼마죠? 아니 안 뺐다 그래야지. 우리 중학교 때는 안 뺐다 그러면서 너무 할 거야. 그치?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었어요. 탄젠트 45도는 안 빼도 알고 있죠, 상식이니까. 얼마겠어요? 45도, 45도. 직각 있는 거 생각해. 이 길이 어때? 같잖아. 45도면, 그지? 얼마니? 1. 탄젠트 60도는 3. 특수각을 쓸 거거든. 30도, 45도, 60도 특수각을 쓸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요 세 개는 기억하셔야지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아, 이 각이 30도다 그러면 아, 기울기가 얼마다? 3분의 13이라는구나. 여기가 45도다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1이라는 거야. 여기가 60도다 그러면 아,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줄 수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뭐 두 점을 주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주는 방법도 흔할 거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울기가 주는 거고 그 기울기들을 내가 구해낼 수가 있으면 한 점과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식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실까? 1041번 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0,5에서 만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물론 한 점 중에 a를 모르지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먼저 기울기부터 해보자. 기울기는 얼마 되니?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a 빼기 2.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점. 얘를 쓸까 얘를 쓸까? 사람이면 얘는 얘가 맞지 그치? 얘는 M을 모르니까. 얘랑 얘가 만들게. y는 M 뭐라고? x 빼기 x1 빼기야 더하기 y1이야. y1은 더하기야 이렇게. 정리해도 좋고요. 결국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야? 0,1을 지나는 거지. 저기서 만나니까.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하면 돼? 지나면은 당연히 대입해야지. 직선이 지나는 점 또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대입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대입하는 용도야. 5는 x에 0 대입하죠. 그러면 3분의 a-2 더하기 2가 되겠고요. 2 이항시키면 3이 되고 3 갖다 곱하면 a-2는 9. 따라서 a는 얼마? 12. 미지수가 들어있어도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치? 계산이 안 될 뿐이지 충분히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46분 한번 보실까? 46분 한번 보시면 자, 직선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직선이 x축과 만난 점 x절편을 말하는 거고요. 이 직선이 y축과 만난 점 y절편을 말하는 거야. 근데 봐봐.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어때요? 둘 다? 요 모양이죠. 생긴 건 아닌데 밑에 뭐 있는 거냐? 이게 있는 거지? 따라서 너희 x절편은 얼마 되니? 1인 거죠. p절편 얼마다?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의 y축과 만난 점 y절편이죠. y절편 얼마야? 4죠. q는 0,4.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니까 또 같이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 기울기는 요거 빼기 요거 1분의 요거 빼기 요거. 기울기가 마사인 직선이야. 어디 지날까? 어디 지날까? y는 마이너스 4 x 빼기 0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됐죠? 굳이 이렇게 안 보게 되네? 모양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지만 보기 있는 모양 보니까 어때? 어차피 봐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 x절편과 y절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x절편 1이면 1분의 x, y절편이 4면은 4분의 y는 1 되겠다. 그치? x 더하기 4분의 y는 2. 어디 있어요? 2번에 존재하네요.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의 모양도 그렇고 보기에 있는 직선의 모양도 보니까 결국 어때? 요 마지막 절편의 조수의 직선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다는 문제야. 그치? 눈에 보이죠? 47번은 터프인데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좌표 평면에 있는 세 점이 있습니다. 그 놈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에서 O를 지나는 직선이 성분 AB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해요. 말로만 들어서 모르지. 항상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은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충 찍어요. O가 여기 있죠. 원점. A는 마 3,7이야. 마 3,7이야. 그 다음 B는 3,-2야. 3,-2. 그럼 삼각형 OAB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죠? 근데 O를 지나는 직선이 여기는 AB와 만난 점을 C라고 하자. 어딘가에서 C에서 만나겠죠. 근데 그때 C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OAC 삼각형과 OBC 삼각형의 넓이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라고. 그럼 봐봐. C랑 만난 점이 이렇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대 1이라는 얘기는 두 삼각형의 뭐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죠. 그럼 결국 밑변의 길이가 2대 1이라는 얘기가 똑같죠. 여기가 2대 1이야. 그럼 C는 결국은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한 내분하는 내분점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끝났네. 자, C를 잡고 가자. 내분점이니까 3분의 2랑 9랑 곱해야 돼. 2랑 반대편에 있는 3이랑 6. 1이랑 누구랑? 3이랑 내분점 3분의 2랑 누구랑? 마 4. 1이랑 7. 그러면 3분의 3 1콤마 얘도 3분의 3 1콤마 해야 되겠네.
C점의 좌표는 1,1이야.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은요? 이 직선 O와 C를 지나는 방식이니까 0,0과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겠죠. 기울기는 얼마야 돼요? 요거 빼기 5분의 5 빼기 5니까 얼마? 1이 되는 거고요. 원점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가 1x 이렇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직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기울기랑 한 점 좌표 알면 되고 어차피 O는 아니까 나머지 C점의 좌표만 알면 기울기도 점도 다 해결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형 2번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의 개형이야. 자, 봐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y를 꼴로 이렇게 일차함수형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능력꼴로 바꾸는 방법도 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일반형의 표현은 우리한테 별로 도움은 안 되죠. 왜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 기울기가 얼마다 이렇게 y절편 얼마다 바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별 도움이 안 돼 기울기도. 따라서 이런 일반형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돼?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y는 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고요. y절편 얼마 되니? 마이너스 b분의 10이 되고요. 그치?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 금방 만들면 되니까. 금방 만들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이항시켜서 나누는 것밖에 되니까. 그치? 외우는 것도 훨씬 낫지. 자 그러면 밑에 문제 보시면 50번 한번 볼까?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개형이 그렇게 생겼대. 그걸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 그럼 봐봐.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그치? 그래프가 직선이 오른쪽 아래로 쳐박고 있으면 기울기는 음수,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아하!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수란 얘기구나. 그러면 b분의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양수란 얘기죠. b분의 a가 양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어떻다? 같다. 뿔뿔이든지 망하든지 부호가 같을 때 곱한 것 또는 나눈 게 양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볼 수 있어? y절편 볼 수 있죠. y절편 양수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야. 그럼 b분의 c는 뭐가 되니? 음수지. 그러면 b와 c의 부호가 어떤 얘기야? 반대라는 얘기죠. b와 c는 부호가 반대고 ab는 같아. 그러니까 ab는 부호가 같고 c만 혼자 다르다는 얘기구나. 뿔뿔 마거나 마마 뿌리거나 뭐지? 근데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 짓지 말고요. 같다 같다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이놈의 직선을 그려보셔야 돼. 그래야지 몇 사분면을 지나는다 안 지나는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도 어떡한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겠죠. y는 꼴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c분의 bx 마이너스 c분의 a가 될 거야. 그럼 그 기울기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c분의 b야. 부호 볼까? b와 c의 부호는 반대야. 그럼 b분의 c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가 됐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c분의 a와 b와 c의 부호가 반대인데 ab는 부호가 같아. 그러면 a와 c의 부호도 어때? 반대겠죠. a와 c의 부호가 반대니까 음수. 마이너스 있으니까 니도 뭐하니? 양수겠죠. 따라서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와 y절편이 다 양수야. y절편을 먼저 양수에 찍어두시고 기울기가 양수가 되게끔 그어주시면 이게 여기 찾는 직선의 변이 되겠죠. 몇 사분면 지나잖아요. 4사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중학교 때 전지 했죠. 그 다음 유형 3번에서 얘도 중학교 때 학기 시험 나왔을 것 같은데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세 개의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두 점 가지고 만든 기울기랑 이 두 점 가지고 구한 기울기랑 어때? 같아야 되죠. 이 두 점의 기울기와 이 두 점의 기울기가 반대라면 안 같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기울기 가지고. 물론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뭐가 됐든 간에 세 점 중에서 두 점 가지고 구한 기울기를 두 가지 이상 구한 다음에 둘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풀면 무조건 구해지게 돼 있죠. 한 문제만 보고 갈게. 53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을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자, 보통 세 점이 있으면 이 세 점은 뭐가 되니? 삼각형 만들잖아. 근데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지, 그치?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결국은 세 점이 한 직선의 조건을 묻는 표현의 다른 변형이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일직선상에 있다. 한 직선에 있다. 이거 해석을 바로 하셔야겠죠. 이거를 시험 나왔는데 고민하고 있으면 역시 또 시간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떡한다? 기울기가 푸는 거죠. 자, AJ 기울기 먼저 찾을까? 어디서 뺄까? 여기서 뺄까요? 여기서 뺄게. 1 빼기니까 보고 바뀌겠죠? 2K 더하기 1. 여기서 뺍니다. K 더하기 3 빼기 5. 이 기울기죠. 자, 그럼 얘와의 기울기 갈까? 여기서 뺄게요. 그러면 여기서 뺄게요. 1 빼기 마이너스 3 분의 K 플러스 3 빼기 K 마이너스 1 되겠죠.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2K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2는 4분의 4가 되네. 6분의 1이네. 그러면 얘가 갖다 곱해지면 K 마이너스 2는 2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K 우변을 넘기면 K는 얼마다? 마사다. 이렇게 나와. 간단하죠, 그치? 이 표현만 한 번 더 다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유형 4번은 자 4번 5번부터는 이제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이동을 거거든. 자, 이거는 조금 정리할 필요 있으니까 저 옆에서 보고 올게. 자,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그어야 될까 하는 거잖아. 역시 그 방금 말한 문제를 풀죠. 근데 뭐 되게 습관적이야. 삼각형 있어.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선을 이 꼭지에 직선을 넣었을 때야. 이 삼각형 넓이 이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냐? 그치? 그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지만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밑변의 길이가 곧 넓이니까 이동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은 삼각형 넓이를 이동하려면 대변의 중점을 지날 때야. 그러면 중점의 좌표 찾아서 이 꼭점과 점 가지고 직선의 방식 보여주시면 되겠네. 두 번째는 좀 쉬운 거 볼까? 원의 넓이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을 반으로 쪼개야 돼. 어떻게 잘라야겠니? 쉽게 생각해봐. 한가운데 자르면 되죠? 한가운데 어디를 지날 때? 중심을 지나고 자르면 어떻게 보도 다 이러면 되겠죠. 잠깐만. 그냥 왜?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카톡 남기세요. 됐죠? 원넓이를 이동하려면 그 중심을 지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 점 가지고 직선을 구하면 되겠죠. 물론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겠냐? 평행사변의 넓이. 평행사변의 넓이를 이동을 하려면 어디 지나겠어? 응? 뭐라고? 대각선 이어서 여기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날 때죠. 여기를 지나면 어떻게 보아도 어때? 이건 되죠. 이렇게 보면 어차피 이 부분의 이번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합동이니까. 따라서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완전히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죠.
대각선의 중점을 취할 때. 당연히 평행사면에 속하는 마름모나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있나? 없는데. 육각형이네. 육각형. 됐죠? 아니 책이 있으니까 육각형 그렇게 쉬운데. 자, 정육각형 넓이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되니? 역시 한가운데 지나겠죠. 한가운데 어디겠어? 대각선 3개의 표점이겠죠. 이제 여기를 지나도록 선을 그으면 무조건 이동을 하겠죠. 어차피 여기 들어가. 다 가운데를 지나는 거야. 삼각형 때문에, 그지? 삼각형 넓이 보면 가운데죠. 중점이니까. 그러면 넓이가 힘든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찾아서 이 점들을 지나도록 직선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 이유들은 간단하죠. 56번 한번 보실까? 세 점을 꼭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요 직선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직선을 만들어서 엄청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직선에서 x 앞의 개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 알아 몰라? 모르지. m이 뭔지 모르니까 m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해. 그 다음에 얘 나머지가 y절편이잖아. y절편도 변해. 변하지. 그러니까 보통은 y는 mx 더하기 2 이러면 우리 어떻게 돼? y절편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딱 찍어놓고 여기서 뭘 바꾸는 거야? 기울기만 변화시키는 거야.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또는 y는 2x 마이너스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면 뭘 몰라? y절편은 모르지만 뭐가 일정하니?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럼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오르겠죠. k가 커지면 위로 올라갈 거고 k가 작아지면 내려오겠지만 기울기는 안 변하게 계속 이자리 평행한 직선들을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정해져 있든 아니면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든 뭔가 하나는 결정이 돼야지 직선을 변화시켜가면서 문제를 만족하는 직선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직선은 어때요? n이 바뀌면 기울기와 y절편이 다 바뀐다고요. 골치 아프지. 자, 이런 직선을 볼 때 우리의 태도는 기울기와 y절편이 다 바뀌는 태도는 뭘 찾는다? n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점 찾기자. 저런 직선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기울기와 y절편이 동시에 바뀌어. 기울기와 y절편에 동시에 미정계수 문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보다 n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점 정해진 점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 만약 어떤 표현 아니야? n 값에 관계없이 m에 대한 항등식이죠. m에 대한 항등식을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m에 대한 항등식이면 소지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m 가진 것 x 빼기 3 안 가진 것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럼 여기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여기가 뭐 돼주셔야 돼? 0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야 되냐? 3이 되지 이 항상 성립하겠죠. x가 3이 되는 순간 y는 얼마 되느냐?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m이 뭐가 됐든 간에 3 넣고 2 넣으면 성립하는 거죠. 얘는 항상 어디 지나는 거야? 3,2를 지난다. 얘가 우리 찾는 정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런 직선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자세야. 많은 친구들이 저걸 까먹어서 저런 직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 직선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형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 직선이잖아. 2차 함수 할 때도 항상 직선부터 나오고요. 2학년 때 3차, 4차 함수 할 때도 직선 또 나올 거야. 그때 이런 직선 봤을 때 머뭇거리면 안 돼. 바로 뭐야? 정점 찾아야겠다. m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정리해서 정점을 찾아야겠다. 그럼 얘가 항상 어디 지나는 거야? 결국은 3,1을 지나는 직선이야. 어디야? a를 지나는 거네. 그러니까 처음에 막막했는데 사실은 이 직선이 a를 지난다는 걸 확인했어. m이 바뀌어도. 그럼 이제 넓이가 이 정도 되려면 어디 지나야 되니? BC의 중점을 지나면 되겠죠. 그럼 BC의 중점 찾아야겠네. B와 C의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니까 0,1이 되겠죠. 여기는 3,2가 될 것이죠. 됐죠? 그럼 뭐, 2점 아니까 구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지금 뭐 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된 거잖아.
기울기 m만 결정되면 나머지 결정될 테니까 두 개가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m은 3 빼기 0분의 3분의 2 빼기 1이 되겠네. (57번도) 한번 볼게요. 다른 도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n인 직선 하나가 얘 두 직사각형 넓이를 동시에 2등분 해야 된다고. 각각. 그럼 봐봐. 여기 좀 큰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며. 이 BD와 AC를 잇는 대각선 교점 요걸 지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그만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역시 마찬가지야. 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은 얘 둘을 동시에 이등분 하려면 이 점과 이 점을 둘 다 동시에 지나면 되겠죠. 이 점을 지나면 요거를 이등분 하게 될 거고 이 점을 지나면 요걸 이등분 할 테니까 우리가 찾는 거는 얘 둘을 다 지나는 이 직선이 되겠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군요. 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겁니까? 두 대각선의 교점은 한 대각선의 중점이죠. AC가 됐든 BD가 됐든 중점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럼 A 좌표는 얼마야? A 좌표는 뭐 이렇게 복잡하냐, 씨. 마이너스 2,7. C 좌표는 4, 안 적어줬지? 나쁜 놈들. 없지?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것 같아. 그러면 얘들의 중점이니까 더하면 2, 나누기 2 하면 1, 더하면 6, 나누기 2 하면 3. 1,3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E와 G 가지고 볼까? E는 얼마야? 마 3, 1. G는 1, 마 1. 따라 중점은 더하면 마 2, 나누기 하면 마 1, 더하면 0. 그럼 내가 찾을 거는 1,3과 마 1,0을 다 지나는 직선이 되겠군요. 끝났죠? 그럼 기울기만 찾아라 했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다. m은 요거 빼기 요거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12m은요 12 곱하면 18이 되겠네요. 그치? 안 볼까요? 그래서 요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만 확실하게 알면 되고요. 당연히 삼각형과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제일 많이 숫자가 됩니다. 그다음 위치관계, 위치관까지만 해야겠네. 그다음 우리가 좀 더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평면 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가지 있니?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그림을 해볼게. 일단 만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만나지 않는 거, 평행하다고 그러죠? 평행하는 두 직선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두 개 어떻게 겹쳐지는 거, 일치하는 두 직선이 있겠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세 가지야. 세 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 일치도 만나는 거잖아. 일치는 한 점이 아니고 수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일치하게 되면 어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그럼 문제편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걸 묻는 거고요. 두 직선이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날 때 뭐야? 일치하는 거지. 두 개 이상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이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도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뭐한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평행한 경우. 세 번째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일치하는 경우. 자, 하나 더 볼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특수한 경우로서 어떻게 만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조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는 y는 mx 더하기 n,
하나는 y는 m-x 더하기 n 다시. 무슨 형태로? 표준어 줬을 때 얘기야. 자, 표준어 줬을 때 두 직선이 만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겠어? 두 직선이 만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달라야겠죠. 기울기가 다르면 되는 거야. 따라서 m과 m-가 같지 않으면 만날 수밖에 없어. 어디서든가. 언젠가는. 그렇죠?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니? 기울기는 같아야 되죠. 근데 뭐는 달라야 되니? y절편은 달라야겠죠. 왜? y절편까지 똑같아지면은 일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치는 이거는 했나봐요. 중학교 때. 자, 수직은 뭐라고 썼다? 두 기울기 곱이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m과 m-를 곱한 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것도 이제 증명하면 되지. 교과서는 있을 거야. 학교 수업에 열심히 들어. 두 번째는 좀 생소하지?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 조질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이렇게 조져요. 자, 물론 색이 이렇게 나오면 바꾸면 되잖아. 바꾸서 풀면 돼.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이 밑에 조건들을 안 외운 친구들도 많아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근데 자, 초학기보다는 시급하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잖아. 그렇지? 왜? 개수 자리에 막 k 더하기 2가 오고 막 그치? k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막 나오면 느끼면 막 그 개수들이 막 분수꼴로 막 나오면서 더러워진다고요. 뭐 더러워도 나는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면 해도 돼. 근데 이대로 푸는 게 편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여유가 되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 바꾸면 제 표준을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바뀌었지. 그럼 결국은 기울기를 결정하는 건 누구와 누구야? b와 a 값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고요. b와 c 값이 뭘 결정하는 거니? y절편을 결정하는 거죠. m을 결정하는 게 b와 a이며 l을 결정하는 게 바로 b와 c인 거야. 그러면 봐.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결정하는 니들이 b가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 그렇지? 얘를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 나온 결과인데 그냥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는 거야. 기울기는 a와 b와 관련돼 있으니까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을 거고요.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고. 맞죠? 평행한 거는 기울기는 같아야 돼. 그러면 기울기를 결정하는 a와 b의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근데 y절편이 달라진다며. y절편은 뭐와 뭐가 결정하는 거야? b와 c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c-분의 c는 어때야 돼? 달라야지 y절편은 다르게 나오고. 기울기를 결정하는 둘은 같아야지 기울기가 같게 나오고 y절편 결정하는 b와 c는 달라야지 y절편은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면 기억하기 편하겠죠. 자, 다 같아야 돼. 그럼 뭐야?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수직은 역시 얘를 요꼴로 바꿔서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입니다 나온 결과를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a 곱하기 a 다시 더하기 b 곱하기 b 다시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요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게 0이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굳이 얘를 이렇게 안 바꾸고도 바로 풀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제 경험상 이게 제일 낯설어. 제일 안 쓰이니까. 이거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바꿔서 푸는 게 더 편할 때가 많거든. 근데 얘들은 이 상태로 바로 비례식 만드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서 위에 이 세 개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얘도 여러분이 같이 봐주세요. 이게 혹시 너네 그림 공식 쓸 때 짝수 공식 쓰니? 안 쓰지. 안 쓰는 놈도 있어. 쓰는 놈도 있고. 근데 쓰면 편하잖아. 근데 너는 굳이 그거 안 해도 뭐 힘든 거 없는데, 그지? 뭐 계산적으로 숫자 좀 더 커지는 거고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그렇지? 그렇게 하고 멀리 해버리면 평생 몰라. 생김비가 학교 다니는 귀찮아서 선생님 고3 때 비로소 뭘 쓰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굳이 외우기 싫어가지고. 근데 해. 괜히 만든 게 아니야. 그만큼은 유용하니까 하라고 한 거야. 판별식도 마찬가지야. 짝수 공식 판별식 꼭 쓰셔야 돼. 숫자들이 커지고 이제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뭘로 나오니? 식도 나오잖아. 그러면 뭐 제곱, 세제곱 하게 되면은 절반 했냐 안 했냐 차이가
계산의 편의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야.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몇 개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저대로 그냥 식만 만드시면 되는 거야. 63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표현도 잘 보셔야 돼. 표현 잘 보셔야 돼.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을 대놓고 두 직선이 평행할 때라고 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평행이니까. 또 두 직선의 교점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평행이잖아. 당연히 알아볼 수 있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 전체 평면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니? 세 개지. 직선의 영역 무수히 뻗어나가는 거니까 전체 평면이 세 개의 평면으로 쪼개지게 되면은 그 두 직선이 뭐야? 평행하다는 뜻이야. 왜냐면 뭐야?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버리면 전체 평면은 몇 개로 쪼개지냐? 네 개로 쪼개지잖아. 두 직선이 일치하면 전체 평면 몇 개로? 두 개로 쪼개지잖아. 그래서 두 직선에 의해서 쪼개지는 평면의 개수로 위치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외울 필요가 있는 거니? 없죠. 그냥 평면이 몇 부분으로 쪼개진다는 말 나오면 직선이 어떤 위치관계를 갖고 있는지 묻는 거구나. 그러면 위치관계를 다 그려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맞나요? 저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평면이 세 부분으로 쪼개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이네.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y는 걸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 뭐 배웠냐? 배웠죠? 평행. 자, a-분의 요걸 a-분과 1분의 a랑 b-분의 2분의 b 마이너스 1이랑 같고 c-분의 c랑은 달라야 됩니다. 그치? 그럼 여기가 자꾸 다르니까 그죠? 이것만 풀면 되겠네. a는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끝났죠? 그럼 좀 편하잖아. 이걸 y는 걸 바꿔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65번. 아까 설명했죠? 두 직선이 두 개 이상의 교점을 지날 때 어떤 얘기야? 두 직선이 일치할 때지, 그렇지? 일치할 때. 두 개 이상의 교점 지나면 일치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일치하는 경우는 a-분의 a는 b-분의 b랑 같고 c-분의 c까지 전부 다 같은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마 뿔뿔로 바꿔주지. 그러면 이제 분수식 나오면 대각선 곱한 게 같다는 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는 이렇게 곱하면 3a랑 같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고요. 인수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0 또는 1이야. 근데 a는 0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모인데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a는 0이 될 수 없어요. a는 얼마다? 1이 되겠죠. 확인해봐. 1로면 여기 1, 여기도 1, 여기도 1 다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값은 얼마다? 67번. 자, 세 직선이 직각삼각형이 된대. 무슨 말이야? 직선이 만나야지. 이렇게 삼각형이 일단 만들어질 거고, 그때 만들어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려면,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어떻게 만나야 돼? 특별히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뭐야? 기울기 봐야 되잖아. 그러면 누가 수직이 되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기울기를 바로 보기 위해서 얘는 표준으로 바꾸는 게 좀 편할 수 있어요. 기울기만 편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야. 기울기가 마이너스고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1이야. 너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되겠죠? 다음 어떻게 돼? 그럼 얘 둘은 수직이야? 아니죠. 일단 기울기가 다르니까 만나긴 만날 거야. 그럼 얘도 얘랑 기울기가 다 달라야겠죠. 셋 다 달라야지 어느 하나도 평행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도 네가 아니고 마이너스 1분의 1도 네가 아니어야 되는 조건도 있고, 특히 둘 중에 하나가 수직이 되려면
얘 두면 수직이 될 수 없으니까 얘랑 얘가 수직이 되든지 얘랑 얘가 수직이 되는 얘기네. 그럼 두 가지를 다 봐야겠네. 첫 번째, 얘랑 얘랑 수직이 되려면 저 기울기 마이너스 2랑 이 기울기 마이너스 1분을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1가 돼요. a분의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고. 그지? 두 번째는 얘랑 얘랑 수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2 한 개. 그럼 마이너스 1이겠죠. 곱하면 4a분의 3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분의 3 되겠죠. 문제 보세요. a 값들의 곱이니까 두 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겠죠. 둘 다 구했으니까 내가 구한 게 맞네. 둘 곱하면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 간단하죠? 수직 조건을 수직이란 말 대신에 직각 삼각형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한 거야. 그러면 두 직선이, 적어도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거겠죠. 두 가지 경우는 다 따주시면 돼요. 마지막 69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요 직선은 x 더하기 ay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은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과 수직이고, 그럼 어때? 수직 조건 써야죠. 일반형이니까 표준을 바꿔도 되고요. 이거 한번 써볼까? 자, 둘의 수직의 조건은 a 곱하기 a 다시 2 b 곱하기 b 다시 둘이 더하면 그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AB는 얼마다? 2입니다. 금방 튀어나오네. 두 번째는 자, 얘는 얘랑은 평행하대. 평행적 그대로 써볼게. A-분의 A는 B-분의 B랑 같고 C-분의 C랑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같은 일 없으니까 이것만 풀면 되겠네. 어차피 1이니까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B 더하기 3은 A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3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가죠. 부하율 받았더니 곱셈 공식, 배분 공식 할 수 있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할 수 있겠죠.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시험 끝나도 까먹으면 안 돼요. 20때까지 쓴다. 진짜 20때까지 계속 쓴다 이거. 그러면은 27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6 마이너스 18 9가 되겠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 3 3분의 9에서 얼마다? 3이 됐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야. 각 조건별로 관계식만 만들어낼 수 있어.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그냥 식선에서 찾아놓고 식 만들어서 푸는 것밖에 없으니까 힘들어할 건 없고요.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만나지 않는다 또는 일치한다의 좀 특별한 표현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겠죠. 나올 때마다 이거는 평행하는 뜻이구나, 이거는 일치하는 뜻이구나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편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해서 시험 시간 직선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되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제는 당연히 여기는 1070번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183쪽이야. 183쪽 우리 교재로 책 좀 프린트에 직선 있나 없나? 안 줬던 것 같은데 직선 뽑아줄게요.